파이어족이 시간 자유롭게 쓰고 일을 안 하는 그런 삶이잖아요. 계속 이제 그렇게 살고 싶었었던 그 인생의 목표가 파이어족이어서 그게 맞물렸어요. 열심히 뭐 좀 일하면서 살다가 이제 파이어족이 나오자마자 이거는 내가 원하는 삶이다 라고 해서 파이어족이 되기로 결심을 했죠. 그때부터. 요즘 많은 분들이 파이어족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파이어족이 어휘 자체로 보면 경제적 자유를 이제 이루고 일찍 은퇴를 하는 게 파이어족의 정의인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지금 계속 일을 해도 거기에 대한 대우를 잘 받지 못하고 계속 억지로 일하는 시간들이 쌓이다 보면은 이제 현타가 많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빨리 은퇴를 하고 자유롭게 좀 시간을 쓰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이제 파이어족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저도 좀 찾아봤는데 외국에서 얘기하는 파이어족이랑 한국에서 얘기하는 파이어족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파이어족이 이제 미국에서 어원이 시작이 됐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고연봉자들이고 7, 80% 많게는 90%까지 고연봉에서 그 정도를 그냥 아껴가지고 한 10년 바싹 모으고 파이어 은퇴를 하자는 거면, 한국은 스타일이 다른데 한국 파이어가 제가 알기로는 미국보다는 고연봉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투자나 이런 것들을 목돈을 굴려가지고 파이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은퇴 자금이 많지 않더라도 뭐 한 5억에서 10억 정도 있을 때 그걸로 돈을 굴려가지고 1인이나 2인 가구 기준으로는 괜찮게 살아가는 파이어들도 좀 있어서 한국형 파이어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 무지출도 하나의 파이어족 준비하시는 분들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솔직히 이제 무지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절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많이 모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지출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무지출을 하는 사람이라면 파이어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지출도 있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네, 맞죠. 이쪽도 있으시죠? 그렇죠. 20대부터 무지출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서 무지출 챌린지도 영상이 되게 많이 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모아서 가진 게 없는 사람들, 흑수저들은 그냥 일하면서 자기 몸 갈아 넣고 월급 받고 무지출로 최대한 월급 모아서 목돈 만들어가지고 그거 굴리는 시나리오가 대부분이니까, 그렇게 이제 목돈을 모으는 게 최종적인 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무지출로 많이 모아서 뭐 많게는 뭐 20대 때 1억 모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그걸 이제 굴려가지고 1억부터는 복리가 제대로 이제 운용이 되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서. 영상에도 보면은 1억 모았다? 네.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1억 모은 게 감투 같아요. 그거 모아서 파이어를 시작할 수 있는 단계에 섰다, 시작점에 섰다는 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추세로 봐서는 솔직히 1억도 작은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어느 정도 있으면 파이어족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파이어가 자기 생활 기준에 따라 다른데, 1인 가구가 요즘 많으니까 1인 가구 기준에서는 진짜 파이어족이 엄청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쓰고 싶은 거 다 사는 그런 형태는 또 한국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 5억 정도 있으면은 그걸로 이제 돈을 굴려서 연간 10% 정도 복리를 달성하면은 5억이면은 5천만 원을 다 쓰는 게 또 아니잖아요. 2,500만 원을 다시 재투자를 한다든지 2,500만 원으로 이제 조금 살아간다는 그런 시나리오로 보면은 괜찮죠. 또 파이어를 하고 나서도 일을 아예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알바를 하든지 파트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일하는 시나리오도 있기 때문에 한국형 파이어는 의미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미국은 그냥 아예 은퇴를 해버리면 일 안 하고 모아놓은 돈으로 쓴다면, 한국은 은퇴를 해도 조금 소일거리 하면서 은퇴 자금이랑 같이 운용하면서 이제 먹고 사는 시나리오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인터뷰 준비 때문에 좀 봤는데 한국형은 자린고비 스타일? 네, 맞아요. 돈을 진짜 안 쓰는, 저는 사실 파이어족이 되고 싶긴 한데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저는 돈 엄청 많이 쓰는 그런 부류에 좀 속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서. 저도 그렇게는 이제 먹는 거 같은 경우는 아끼지 않고 먹고 있습니다. 다들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어떤 분은 무지출 위주로 하시는 네. 분이시고, 어떤 분은 이제 복리이자, 네, 맞아요.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투자 위주. 네, 되게 다양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본인 성향에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파이어 하고 싶은 분들은 자기 그 소비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또 알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계획대로 잘 진행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주중에는 거의 돈을 쓰진 않아요. 집에서 이제 밥 먹고 오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집에 지금 있으니까 부모님 집에서 밥 먹고 출근하면은 그냥 사실 일하고 집에 와서 돈을 쓸 일이 없으니까 주말에 그냥 뭐 여자친구 만나거나 친구들 만날 때 그때 이제 돈을 좀 써서 거의 대부분 무지출인 것 같긴 해요. 주중에는. 이제 다음 달에 장가 가시잖아요. 9월 달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무지출은 또 아니네요, 생각해보니까. 이제 또 결혼하시게 되면 또 이제 결혼하기 전이랑 네. 지출하는 부분들이 또 달라져서. 완전 달라져요. 같이 여자친구랑 결혼 자금이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여서 지금 진행을 계속 하고 있어서 월에 나오는 월급들이 계속 결혼의 자금에 쓰이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에 살고 계신다. 네, 맞아요. 지금 운이 좋게 임대가 됐어요. 근데 또 거기서
서울이어가지고 임대라고 해도 월에 나가는 비용이 막 10만 원, 20만 원 이런 게 아니라 막 60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주거 비용이나 이런 것들 다 하면은 그래도 엄청 막 싼 거 같진 않은데 그래도 되게 감사하죠. 저 처음에 시작할 때 저도 30대 초반에 1억까지 모았었죠. 와 진짜 많이 모으셨네요. 저는 목표가 술 담배를 안 하고 사람들 안 만나거든요. 아, 저는 목표가 1년에 1,000만 원. 어, 그래서 10년 만에 1억을 모으긴 했어요. 진짜 그럼 30 초반에 1억이면 저는 아직 1억을 못 모아가지고. 모으긴 했는데 다른 목적은 없었고 그냥 내가 살면서 1년에 1,000만 원은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인생 탐구님도 약간 좀 파이어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죠. 약간의 그런 식은 있었죠. 왜냐면 사람 만나는 거 끊었고. 아, 네. 그 말 들으니까 파이어족 준비하면은 지출을 많이 줄여야 되니까 친구 만나는 걸 조금 꺼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돈을 좀 써야 되긴 하니까 인간관계가 진짜 좀 좁아지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영상에 보면 네. 파이어족 이야기 하시면서 딩크족 이야기도 하셨었잖아요. 아, 딩크 관심 많아요. 딩크는 이제 와이프랑 결혼하면은 같이 벌고 이제 아예 안 키우는 그런 주의잖아요. 근데 파이어족이랑 맞물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파이어를 하려면은 제 시나리오대로 가려면은 아기를 가지면 안 돼요. 아기를 갖게 되면은 파이어를 할 수가 없어요. 더 어렸을 때부터 돈을 많이 모아놔가지고 목돈이 있었으면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불가능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를 갖게 되면은. 딩크에 대한 고민? 주변에 3자녀인데 이제 외벌이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랑 얘기를 딱 나누고 나서 느낀 점이 뭐냐면 파이어는커녕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 그런 거더라고요. 아이를 갖게 되면은. 한 명도 진짜 요즘 엄청 돈 많이 들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거는 계속 이제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딩크도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딩크를 좀 고민을 하긴 하는데 제가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아직까지는 좀 파이어를 병행하되 좀 목표가 늦춰지더라도 아이를 그래도 좀 갖는 거에 좀 퍼센티지가 생각이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파이어족 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조기 은퇴가 목표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 조기 은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몇 세 정도 되나요? 조기 은퇴가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40살이면 막 빨리 조기 은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여서 저 같은 경우는 한 55세? 연금 받는 나이 있잖아요. 그때랑 좀 맞물려가지고 목돈을 좀 굴리면서 그렇게 연금도 이렇게 좀 굴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55세에 은퇴를 하면은 그래도 조금 잘 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든 인터넷이든 뒤져봤는데 중구난방이더라고요. 뭐 어떤 분은 뭐 30대, 아, 네, 맞아요. 어떤 분은 40대. 그래서 이게 기준이 되게 불분명해요. 솔직히 파이어족이라고 해도 누가 생각하면 파이어족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면 파이어족인데 다른 사람 생각하면은 파이어족이 아니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정석적인 파이어는 좀 30, 40대 이제 파이어를 하는 게 좀 정석적인 파이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리 리타이어먼트니까 그 나이 때 은퇴하는 게 좀 진정한 파이어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요. 되게 솔직히 부럽긴 해요. 그런 분들 그렇게 은퇴하신 분들 보면.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은 초반에 뭔가가 있었죠. 네, 맞아요. 기관되는 게 있었거나. 네, 투자를 진짜 잘하거나 집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주시거나 뭐 돈 걱정 없으신 분들 파이어란 키워드가 없을 때 사실 그냥 금수저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이미 파이어가 된 거잖아요. 최근에 뉴스 보니까 그것도 나오더라고요. 네. 다시 회사로 돌아오고 있는 파이어죠. 네, 맞아요. 실물자산, 금융자산이나 이런 게 다 이제 떡락하고 있어서 이미 코로나 때 저점에서 모았던 게 그냥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그냥 돈 벌러 간다고 파이어 선언한 거 다시 취소하고 돌아가는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결론은 안정적이지가 않은 쪽에 워낙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네, 거니까. 맞아요. 코인 투자하신 분들 보면 그런 분들도 많고 개별 주식 하신 분들은 진짜 그렇게 돈 많이 잃고 이렇게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파이어족으로서의 목표가 있나요? 저는 소소하게 금융자산 10억 딱 찍고 그걸로 이제 운용하면서 연간 좀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사는 게 좀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유튜브도 그냥 취미로 하면서 그냥 소소하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그런 게 목표고 그냥 진짜 소소해요. 소소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10억을 모은다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빨리 이루고 싶은데 그게 한 55세가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또 이제 물가 상승률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근데 계산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은 평생 제 라이프 스타일에는 무리 없이 잘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